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강, 자 2학기 공부 제2강 기본 도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각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직선, 반직선, 선분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오늘은 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이러한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요. 자, 이 각을 읽는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각 A, O, B 곧 읽고자 하는 각을 가운데다 넣고 읽는 거 아시죠? 각 A, O, B 이거 각 교입니다. 또는 각 B, O, A라고 읽어도 되고 이 만나는 부분에 각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각 O 요 점 하나만 읽어주셔도 되고 요 안에 있는 기호인 각 X로 읽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요 점에서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선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있을 때 요 각을 읽을 때에는 여기 추가로 어떤 또 다른 각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각 O 이렇게는 읽으시면 안 됩니다. A, O, B는 읽지만 요 각을 읽을 때 여기 또 다른 만약에 각이 존재한다면 각오라고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의 종류를 보시면 예각, 직각, 둔각, 평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각은 쉽게 얘기해서 0부터 90도 사이 89도 정도까지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 그 다음에 직각, 딱 90도죠. 딱 90도를 직각이라고 하는데 이 직각을 각 R, 이게 지금 알파벳 R자입니다. R로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요 R은 라이트의 그 오른쪽 발은 뭐 아시죠? 그거에 R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그 수학에서 기호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영문자의 그 앞자를 보통 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각은 이렇게 각 R로 표현한다. 꼭 기억해도 돼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둔각은 90도부터 180도 사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린 둔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각, 180도를 평각이라고 하는데 평각은 뭐냐면 한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한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하고 180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한 직선 전체가 이루는 각을 우리는 평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의 종류에는 또 이제 막꼭지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막꼭지각은 뭐냐면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 중 서로 마주보는 각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각이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서로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각은 두 쌍이 존재할 텐데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막꼭지각이라고 부르고 막꼭지각의 가장 중요한 성질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막꼭지각의 크기가 항상 같다. 그럼 왜 그러냐? 자, 2학기 도형 한번 볼게요. 자, 2학기 도형을 배우는 단어는 이렇게 주로 어떤 성질이 나오면은 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각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네 하는 게 아니라 왜요 하고 질문을 던지셔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각A 더하기 각B, 각A 더하기 각B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평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A 더하기 각B는 180도. 또 각B 더하기 각C, 각B 더하기 각C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각이죠. 그래서 180도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180도, 여기서부터 여기도 180도 서로 같으니까 각A 더하기 각B는 각B 더하기 각C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각B가 서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면 각A는 각C, 각A는 각C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막꼭지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A는 각C 같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각B와 각D도 같습니다. 그래서 막꼭 평각이 180도인 것도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각도 구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명칭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이 어떤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냥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수직과 수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지금 90도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90도로 만날 때 우리는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 또는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교한다, 수직이다 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0도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두 직선이.
그럴 때 기호 요거죠. 90도 표현 요렇게 우리 90도처럼 표현되어 있는 요런 것이 바로 수직이다라는 기호 표시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기호고요. 90도로 만날 때를 의미하고 또 어떤 한 직선이 있고 그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다음에 수선이라는 얘기가 빠졌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수직일 때 각자를 서로한테 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직선 AB는 CD의 수선이 되는 거고요. CD는 AB의 수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90도로 만나는 두 직선은 서로 상대편한테 수선이다라는 표현을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90도 여기 직선 L에서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긋는 거예요. 90도가 되게 선을 긋는다. 그래서 수선을 그으면 이렇게 만나는 점 H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이거는 그냥 명칭이니까 왜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한 점에서 어떤 직선을 90도로 내려서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자로 잴 때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로 되고 재야 되겠죠. 그래서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90도로 재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그냥 어떤 명칭을 언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두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좀 뭐 수선해발 이런 걸 외워주시고 수직기호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막곡지각이 어떤 거고 막곡지각의 크기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